안녕하세요. 균의 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침이 좀 심해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나아져서 올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58년도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을 공부하시고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1985년도에 방과 후라는 소설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업 작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로 쓰는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나 추리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경우도 판타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2012년도 3월에 일본에서 출판이 되었고, 많은 인기를 얻은 결과 같은 해 12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펴내게 되었죠. 그 이후로 계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책 후반부에 나오는 잔잔한 감동이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시차가 현재와 과거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들어가고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는데, 많이 복잡하진 않고요. 약간의 에피소드로 즐기는 그런 부분으로 읽으시면 편하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장에는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 3명의 좀도둑들이 나오죠. 이 비행 청소년들은 도망가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나고, 본인들도 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도 할 겸 허름한 빈집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나미야 자파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빈집인 걸 확인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밖에 나갔더니 한편에 있는 우유 상자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솔직한 내용들을 쓰면서 답장을 꼭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답장은 꼭 우유 상자 안에 넣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장을 써주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그 여자분이 있는 쪽의 시간과 답장을 주고 있는 현재 자기들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2장부터는 나미야 자파점의 원래 주인인 할아버지 입장에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자파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유명해져서 고민 상담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또한 그런 내용도 그때 당시에 전국으로 알려져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기록을 친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답장을 해주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친구를 둔 여자 운동선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올림픽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 준비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남자친구와 시간을 더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좀도둑 3인방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미래에 있는 편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일본이 올림픽을 참여하는지.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이 보이콧을 해서 불참을 하게 된 그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운동회와 같은 올림픽을 준비하지 말고 시한부인 남자친구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소설을 채우고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할아버지의 조언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남의 고민을 들을 때 해결해 주려고 듣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문제 해결을 더 급하게 하는 바람에 공감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책에 소개가 된 나메야 자파점의 할아버지는 상담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짓궂은 질문에는 재치로 응답을 하시고 진지한 고민에는 솔직한 답을 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항상 뒤에는 이렇게 쓰셨어요. 부족한 답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항상 그 자신의 고민, 자신의 답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책 후반부에 가보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앞에 상담자에게 자기 속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간파하고 경청을 했던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을 때는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을 해주다 보면 어느덧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할아버지였던 거죠. 뒷부분에 소개가 되는 에피소드들이 조금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설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께는 좀 되지만 속도감 있게 읽어 나갈 수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나를 위한 해시태그라는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좀 특징적인 책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짧은 주제들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뒤편엔 독자가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메모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나를 위한 해시태그라는 그 제목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닌
해시태그를 거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위한 것이고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씩 일으켜보자는 어떤 면에서 자기 성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가 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한 해시태그 이 책을 꼭 주문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를 위한 해시태그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체력관리 잘해서 매주 주말마다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빼먹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